그러나 아무도 나왔다. 명의 막스 거슨 박사의 암 치료기. 호트 지음 김태수 옮김. 자, 대체의학의 최고 선두자인 막스 걸슨 박사의 책은 시중에 지금 잘 없지 싶은데 이 책을 구입한 지가 벌써 30년 전인 것 같습니다. 오래된 책을 서재에서 뽑아내었는데, 자, 이어서 제독의 중요성과 커피 관장. 그 당시에는 제독, 지금 말하면은 해독, 해독의 방법을 디톡스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제독의 중요성과 커피의 관장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커피 관장이 근거가 없다고 하여 많은 논쟁이 있어 왔으며 비웃음과 의심을 받기도 했다. 분명한 것은 관장이 새로운 요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관장에 대한 기록이, 관장이라는 것은 이제 장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그걸 말합니다. 대한 기록이 3000년 전에 만들어진 사해 두루마리의 에세네 평화의 경 제1권에 보이는 것으로 보아 실제로 관장은 그 전부터 이행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카페인을 이용함으로써 관장의 효과를 더 높이게 된 것은 겨우 세계 1차 대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카페인 커피를 통해서 어떻게 관장을 할 것인가, 이 내용을 제리 월터스 박사가 그에 대한 얘기를 전해준다. 세계 1차 대전 중에 독일은 연합군에 의해서 포위당했으므로 수입 물자가 태부족하여 구하기가 어려웠다. 다른 물자도 그러했겠지만은 특히 몰핀과 커피가 대단히 부족했다. 일선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상위 군인들은 외과 수술이 필요한데 마취가 필수적이었다. 진통제가 충분하지 않아서 환자들은 매우 고통스러워했다. 의사들은 그들에게 관장을 시켜주라고 했다. 그런데 간호사들은 환자들의 수술 후에 통증을 경감시켜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커피가 부족한 상태였지만은 외과 의사들이 작업을 할 수 있게 때로는 24시간 내에 수술을 해야 하는 그들에게 충분히 공급되었다. 간호사들이 관장을 시켜줄 때에 커피가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커피가 외과 의사들에게 유효하다면 상위 군인에게도 좋으리라고 믿고서 간호사들이 남은 커피를 관장에게다 부어 넣었다. 그러면 환자들의 고통이 멈춰진다고 했다. 1차 대전 끝난 후에 이 이야기가 게팅겐 의과대학의 두 교수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교수들은 동무로 직장에다 커피를 부어 넣었더니 담관이 열리고 담액의 분출이 증가됨을 보게 되었다. 거슨 박사가 이 보고서를 읽고서 그것이 대단히 뛰어난 생각이라고 느껴서 즉시 커피 관장을 시도하게 되었다. 거슨 박사는 모든 성인병에 감추어져 있는 근본 문제는 두 가지가 겹쳐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부족과 과잉이었다. 부족하느냐? 문제가 생기죠. 과잉이냐? 이것도 문제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부분을 초점을 맞추어서, 자, 치료를 위해서는 이 두 문제를 처치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다. 부족한 것은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채소로 만든 녹즙을 매 시간 먹임으로써 극복이 되었다. 녹즙을 마시면 신장을 씻어내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그러나 녹즙을 마시면 조직에 쌓여 있던 독이 혈액으로 스며들게 된다. 이들 독은 간에 의해서 걸러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간이 독으로 부담을 입게 된다. 거슨 박사는 인체가 즉시 독을 배설시킬 수 있게 도와주지 않으면 독이 간을 해치고 중독시켜서 마침내는 마비를 일으킬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초기에 4시간마다 커피 관장을 시켜주면 대개의 경우에 간을 구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증도 제거시켜준다. 고통이 회복됨에 따라서 인체는 종양 조직을 분해시키고 마침내는 혈관으로 방출시킨다. 이때의 상태에 따라서는 커피 관장의 횟수를 늘려야 한다.
그런 식으로 2번, 3번의 커피 관장을 해도 무난하게 된다. 그 후에 10여 년 동안 커피 관장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연구를 했다. 오스트리아의 그라즈에 있는 란덴스크랑겐 하우스 병원의 제2외과 과장인 피터 레흐너 박사가 거선치료법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그는 말기 환자들에게 커피 관장을 하여 그 효과에 대하여 과학적인 연구를 하게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커피 관장은 결장에 결정적인 효과를 보이는데 내시경으로 관찰이 된다. 그렇죠. 결장 커피가 들어가고 커피가 아니라도 일단은 장을 청소를 하게 되면 마지막 찌꺼기로 결장으로 있는 변들이 빠져나오면서 많은 부분에 해독이 되어지는데 특히 여기 커피라는 것이 어떤 효과를 주는가 더 살펴봅시다. 와텐베르그와 그의 동료들은 1981년에 커피 관장을 기준치 이상으로 여러 번 시키면 커피에서 발견되는 팔미틱산, 야자 기름에서 빼는 팔미틱산이 글루타티온 S 전이 효소의 활동을 정지시킨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다. 이 효소들이 처음에 전자친화성 활성산소를 결합시키게 되며 그 후로 방광에서 그것들을 배출시킨다. 글루타티온 이것이 들어가네요. 자, 담배, 헤로인, 모르핀, 코카인 등에 취한 환자들은 녹즙을 자주 마시면서 커피 관장을 하면 이들 물질에 대한 갈망이 빨리 해소되고 그에 따르는 증상도 없앨 수가 있다. 해독을 하면 갈망들이 사라진다. 해소된다. 환자의 간을 비롯한 중요기관들의 기능이 완전히 정상의 활동 상태로 회복되어야 전체적인 치료가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은 우리 참 치유, 요양원 치유 어떤 사역하는 분들이 깊은 산속에서 이런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은 이런 공부들을 했다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해독을 하면서 영양을 채워넣는 방법이죠. 자, 암 환자의 경우에 대개 만 2년 동안 거센 치료법을 받아야 한다. 만 2년 동안인데 요즘은 몇 개월 아니 몇 주 만에 그 통증이 사라지는 아주 그런 해독의 금식과 단식을 통해서 혹은 해독의 방법을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매일 유기농법에 의하여 재배한 채소로 만든 녹즙을 13잔씩 마시고 커피 관장 점차 횟수를 줄여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포타슘과 효소 식품을 먹어야 하는 것이다. 자, 포타슘 이제 칼륨 제품이 다시 말해서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녹즙에 많이 들어있는 이런 영양소가 들어감으로써 도움을 준다. 또 효소 식품이라는 것은 그렇죠. 우리 몸의 장내에 미생물을 많이 복구시켜 줄 수 있는 것이니까요. 흑종양이 넓게 퍼져서 고생을 하는 어느 환자가 있었는데 그는 안경을 쓰고도 책이나 TV를 볼 수가 없었다. 게다가 그는 모든 관절에 염증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뚱뚱했으며 고혈압과 당뇨병도 앓고 있었다. 그가 흑종양을 고쳐내자 다른 질병들도 사라졌다. 그는 책을 읽고 TV도 볼 수가 있게 되었으며 원기가 왕성해져 80세의 나이에도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되었다. 그의 청각은 가족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을 정도로 개선이 되었다. 그는 물론 인슐린도 맞지 않게 되었다. 거선치료법을 받으면 환자들의 시력이 좋아지면 물론이고 머리카락의 색깔도 정상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암을 고치지 못하면 다른 질병도 고치지 못한다고 우리들은 환자들에게 말한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효과를 거선치료법의 부수적인 효과라고 부르는데 사실 그것은 전체적인 치료이다. 이 글은 어느 잡지사를 위하여 특별히 마련한 것인데 마침 한국에서 호트 씨가 쓴 책을 곧 번역 출판하겠다고 하여 그 기념으로 드리기로 했다. 그동안 우리는 한국인들과는 특별히 인연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 조그마한 책이 한국인들의 건강에 많은 보탬을 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나의 아버님이 직접 쓰신 암치료법도 곧 번역 출판되어 의사들과 환자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되기를 희망한다. 김태수 씨와 그 일행과는 비록 우리들이 만난 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인류에 대한 사명감과 정열이 오래전부터 비밀스럽게 교감되어 왔음을 나는 느끼고 있다. 머지않아 한국 민족이 성인병을 이겨내는 데에 있어서 모든 인류에 앞서 가기를 진정으로 희망한다. 이렇게 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번역의 출판 계기가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김태수 번역하신 선생님이 말씀하셨네요. 자, 이제 원저 서문으로 들어가서 원저자의 이제 서문으로 들어갑니다. 의학의 역사학자인 패트리시아 스페인 워드 박사가 쓴 거선 치료법의 역사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서 나는 당황했다. 어쨌든 우리는 고문 위원들이 아닌가? 우리는 미국의 기술평가국 OTA로부터 국외 전문 고문위원으로서 비정규적인 암치료법에 대해 연구하도록 위임받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현대의학의 어떤 벗어난 치료법이 있는 것을 연구하는 어떤 그 단체인데, 그러면 어제 두 번째 고문단 모임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중요한 것을 왜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하는 이 지적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1988년 7월 29일 금요일이다. 거선 연구소의 상무이사로서 나는 OTA 사업 담당 이사인 헬렌 갤번트 씨에게 화가 났다. 워드 박사는 계약 보고서를 한 달 전에 OTA에 제출했던 것이다. 그것은 나의 전문 분야였다. 내가 왜 그것을 보아서는 안 된단 말인가? 캐피털 힐 호텔에서 가까운 펜실베니아가 600번지에 있는 OTA 사무실로 걸어가면서 나는 마음속으로 대결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것에 도착했을 때 줄리 오스트로 워스키 씨는 내가 그 보고서를 읽어볼 수 없느라고 했다. 나는 턱이 떨리고 맥박이 빠르게 고동쳤다. 그가 말하기를 헬렌과 자신이 그 내용을 읽어본 후에 조사 보고서에 짜 넣었다고 하면서 고문들이 읽고서 평을 하거나 한 거나 같은 것이라고 우겼다. 나는 턱을 들어 올리면서 이를 악물고 으르렁거렸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왜 제한시키냐, 이런 어떤 다툼이 있었네요. 갤번트 씨는 어디에 있습니까? 좀 따져야겠습니다. 나는 이미 갤번트 씨의 종합적인 일 처리에 실망하고 있었다. 왜 그 여자는 내가 워드 박사의 글을 읽을까봐 안달을 하는지 난 상상할 수가 없었다. 워드 박사는 수년 전에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라는 앤드류 아이비 박사에 대한 평을 썼었는데 그때 아이비 박사가 비정규적인 암 치료약인 크레비오젠을 편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나는 갤번트 씨가 워드 박사를 고용했기 때문에 그런 글이 나왔다고 추정했다. 나는 워드 박사가 거선에게도 비슷한 견해를 가지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어쨌든 거선 박사도 아이비 박사를 파멸시켰던 미국 의학협회의 표적이 되어왔던 것인데 미국 의학회지와 학회지를 따라서 흉내나 내고 있는 다른 잡지들이 그에 대한 악선전을 많이 게재하였다. 그러나 나는 거선에 대한 보고서의 내용이 부정적이라도 꼭 보고 싶어졌다. 그리고 그것이 원칙이었다. 갤번트 씨가 손에 서류를 들고 나타났다. 그는 그 서류를 나에게 주면서 그것을 가져갈 수도 없으며 복사를 해서도 안 되므로 거기에서 읽어보기만 하라고 했다. 나는 너무 논란조차 하기 어려웠다. 그는 나를 자기의 사무실로 안내했는데 그곳에서 내가 보고서를 읽고 있는 동안에 그는 점심을 먹고 전화에 대고 제잘되는 등
안하무인이었다. 자, 이런 워드 박사가 쓴 보고서의 첫 문장은 나를 깜짝 놀라게 했으며 첫 문장을 끝낼 때쯤 해서는 깨우침을 주는 문학적인 역사서를 읽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자, 이렇게 감추고 싶은 그 내용이 무엇일까 살펴보는 겁니다. 영양이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생각을 엉터리 의사의 소리라고 하면서 의료계 지도자들이 오랫동안 거부해 온 것은 근세 미국 의학사에서 일어난 가장 격이 낮은 처사 중의 하나이다. 제도화된 미국 의료 조직의 정치성을 띤 지도자들은 기독교 사회가 이룩되기 전 히포크라테스 시대부터 19세기 말까지 서구 의학계에 널리 퍼져 있었던 경험에서 나온 식사법에 대한 지혜와 영양생물학에 대한 현대적인 연구의 설득력 있는 체계를 무시하면서 오래도록 수술과 방사선만이 암에 대하여 허용할 수 있는 요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더욱이 질병에 대한 건전한 통계에서 조기 진단과 종양 제거만으로 모든 종류의 암을 치유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밝혀진 이후에도 이러한 주장을 펴왔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암의 면역치료 분야, 식사요법과 체온을 올리는 요법을 포함하여 이런 데서 특히 발전이 늦어졌는데 그 이유는 직업적인 동명이나 출판, 시술과 연구에 대해서도 대한 권력이 학자도 아니며 시술자도 아니며 전문 의료인도 아닌 사람에게 주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현대에도 지금 제대로 공부를 하고 면역학이나 등등등등 이렇게 또 바이러스 시대에 그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언론에 의해서 또 어떤 정치적인 면에서 배제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당시를 또 다시 재현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은 또한 20세기 중반의 의학에서 급변하고 합하는 발전의 복잡성을 알 수 있는 전문성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이와 같이 의료계의 전문 조직이 의학의 과학적인 내용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수 건강식의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이제는 잘 알려진 암에 대한 영양치료법을 창시한 막스 걸슨 박사 1881년부터 1959년 사셨던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입은 피해는 아주 막대했다. 그리고 이렇게 실력 있는 분이었지만은 그 어떤 반대적인 의료 경제 때문에 의료 장사꾼들 때문에 어려웠다 이런 뜻이죠. 자, 독일 의학을 공부한 그것은 학자 중의 학자로서 질병의 현상에 대한 탁월한 관찰자였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까지는 독일 의학을 미국 의학보다 앞선 것으로 믿고서 많은 의사들이 그쪽으로 가서 소련을 쌓았다. 그것은 1909년 프라이부르에서 의학 공부를 마치고 가장 현대적인 의학 이론들을 모두 섭렵했는데 특히 전시대에 서구 의료계에 나타난 세균학에 몰두했다. 그 후에 그것은 내과, 생리화학, 신경학 등에서 독일의 지도적인 전문의들과 함께 일했다. 자, 그 당시는 이렇게 앞장선 독일 의학이었다.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겔번들은 거슨의 약전을 거슨 박사에 대한 조사 자료로 OTA에 넘기려 했는데 워드 박사의 보고서를 숨기려 했던 의도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조차 없었다. 거슨 박사가 타계한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미국 의학협회의 그에 대한 거부권은 살아있었던 것이다. S.J. 호트 씨가 쓴 이 책은 당시 미국 의학협회의 태부적인 지도자들이 거슨 박사의 명성을 파괴시킨 데 대한 생생하고도 대단히 중요한 보고서이다. 이 책은 미국 의학협회와 미국 암협회가 거슨 박사에게 저지른 허위와 악랄한 행동을 뚜렷하게 밝혀주는 동시에 거슨 박사는 고칠 수가 있었으나 그들은 고칠 수 없었기 때문에 암 환자들마저 쳐버렸던 사실도 밝혀주고 있다.
이 책이 씌워진 이래 3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암은 더욱더 꾸준히 자라나 안나 무인으로 인간을 파멸시키는 괴물이 되어버렸다. 현재 미국에는 암 환자가 600만 명 이상이나 된다. 이 책이 쓰여진 지가 벌써 오래된 것을 봤을 때 이렇게 금년 한 해에도 100만 명하고도 1만 명이 이러한 소리를 들을 것이다. 안 됐습니다. 악성입니다. 암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1분에 1명꼴로 5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암으로 죽어갈 것이다. 그런데도 거선 박사에 대한 거부는 계속되고 있다. 호트 씨가 쓴 이 책에는 오늘날 미국에서 암 우려에 대한 설득, 특히 영양 종양학 영양에 의하여 암을 제거한다는 뜻인데 여기에 대한 설득이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된 원인들이 기록되어 있다. 오늘도 미국 암협회의 주도로 선전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용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건강 사기를 막는 전국위원회와 같은 조그마한 단체들이 거기에 붙어 다니고 있다. 호터 씨는 현재도 혼탁해 있는 분위기를 정화시킬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오늘의 독자들도 호터 씨가 30년 전에 이룩한 이 작업에 대하여 감사를 드릴 것이다. 라고 1991년도에 이렇게 이를 가르 힐덴브란드 거슨 연구소 상무이사가 이렇게 그 당시의 의료 체계의 분위기에 대하여 거슨 박사의 그 큰 성과가 벌써 사장된 지가 30여 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 내용들이 밝혀질까 봐서 얼마나 방해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여기 지적하고 있네요. 자, 봅시다. 부인 마거렛과 거슨 박사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세 딸들 왼쪽에서 게르트루드, 샬롯, 요한나. 자, 이 세 딸들이 이 자녀들이 훌륭하게 이렇게 성장이 되어져서 어제 그걸 대를 잇게 되어지는 일이 되어졌죠. 자, 여기서 게르트루드, 샬롯, 요한나. 이제 두 번째 딸이 이제 이 일을 이어서 가게 되어졌는데 이 사진에서 보게 되어졌습니다. 자, 어느 환자의 애원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기후의 변화에 이상한 반응을 일으키는 듯하다. 내가 이러한 주장을 펴는 첫 번째 사람은 물론 아닐 것이다. 실제로 기후가 갑자기 더워지면 독자들로부터 편지가 날아오고 전화가 걸려와서 자신들이 괴롭힘을 당한 데 대하여 짜증을 내며 불평을 하는 일이 잦아진다. 신문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가끔 광기에 걸려 있다고 한다. 나는 이와 같이 부당한 취급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관계자들 중에서 믿기가 어려운 진정한 사건의 주인공을 여러 차례 만나보게 되었다. 나는 신문이 가혹하고도 냉소적인 세상에서 찢김을 당하고 타격을 받은 거칠어진 영혼에게 최후의 희망처가 또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오만한 관리들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의성 없는 계획에 이용당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러니까 신문이 할 역할이, 언론이 해야 할 역할이 뭐냐라는 진리에 대한 역할인데 그것을 이 당시에도 언론에 참 무책임한 모습들이 많았던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신문이야말로 희극적인 채찍이나 수수께끼 이상의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의 양심이 되어야 한다. 오늘은 햇빛이 쨍한 날이다. 매운 추위와 진눈깨비의 몇 주일이 지난 후에 뉴욕은 때에 맞지 않게 따뜻해졌다. 거리에는 코트가 보이지 않고 사무원들이 셔츠 바람으로 3번가의 거리를 건너가 조그마한 식품 가게에서 통에 든 커피를 사서 들고 오는 모습도 볼 수 있다. 그날 아침 나는 나의 책상 위에는 여러 장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 내가 장래성이 있어 보인다고 보도한 가수로부터 온 감사 편지도 있었다. 정형수술에 대한 기사를 썼는데 거기에 대하여 더 상세한 안내를 원하는 뉴욕 북부 쪽에 산다는 어느 여인으로부터 온 편지도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편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당사자 기하라고 수신자를 적은 타자기로 친 3장의 편지였다.
이 당시만 해도 지금 SNS를 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편지를 가지고 이렇게 불편한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질문과 요청과 감사를 하고 있네요. 제 이름은 누누입니다. 저는 28세 여자이며 7세 먹은 딸아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제 자신이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1957년 5월 28일 저는 병원에서 복부에 생긴 혈관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크기는 주먹만 하며 양쪽 엉덩이 부분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5일 후에 X광선으로 심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3일이 지나자 종양이 다시 생겼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는 15분 간격으로 47회나 심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종양은 수술을 받기 전만큼이나 커져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심부 치료로 위장 부위와 아래 등에는 심한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병원의 수술이나 X광선 치료는 저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다만 1100불의 빚만 지게 되었으며 수술 전이나 다름없이 불행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돈은 돈대로 날아가고 거지가 되어지고 이거 어떡하냐 이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때는 잘 느끼지 못했으나 담당 의사는 수술 후 2개월이나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47회나 치료를 받은 후에 1개월 동안 쉬었습니다. 그때 친구인 어느 부인이 인파 6종을 앓은 자기의 어머니가 3년 전에 거슨 박사로부터 치료를 받았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나았다는 것입니다. 1957년 9월 18일에 거슨 박사에게 진찰을 받으러 갔었는데 저희의 증세가 암이 아닌가 의심이 가서 그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어리석은 소리는 하지 말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사의 치료를 받는 것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느냐고 다시 물어보더니 그는 없다고 하면서 다만 치료를 받으라고만 했습니다. 1957년 9월 19일 저는 뉴욕시 파크가에 있는 거슨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는 진찰을 하고 나서 종양이 다시 커져서 큰 덩어리가 되었으니 분명히 암이라고 했습니다. 1957년 9월 23일 뉴욕의 내뉴에트에 있는 거슨 박사가 운영하는 오클랜드 매너 암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암의 원인은 물론 치료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치료법이란 특수한 투약을 곁들인 올바른 식이요법이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주는 음식물을 섭취하기 시작한 지 5일 후에는 하나님께 맹세를 드립니다만 종양이 골프공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에는 종양이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엑서선 치료로 저는 90% 정도로 불임증 환자가 되어 있었는데 거슨 박사는 2년 만에 완전히 건강한 아기를 임신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한 거슨 박사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신을 할 수 있다고 한 것도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저의 생식기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5개월째 계속하여 다른 약물은 먹지 않고 그가 처방한 음식만을 먹고 있는데 매일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도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집안의 가벼운 일들, 음식을 만드는 일, 빨래하는 것, 또 주말에 아이들을 보러 갑니다. 아이는 저희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매월 거슨 박사에게 가서 진찰을 받는데 신체 검사와 신진대사 검사 결과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식이요법의 내용은 오렌지즙, 푸른 잎사귀 녹즙, 간즙, 당근즙들로 이루어집니다. 특별한 분쇄기와 압착기로 만든 녹즙을 매일 12컵씩이나 마십니다. 한 주일에 2번씩 간 추출물과 비타민 B12를 섞은 혼합제의 주사를 맞으며 하루에 2번씩 커피 간장도 합니다. 끼니 때에 먹는 식사의 내용은 신선한 과일, 카티즈 치즈, 신우유로 만든 치즈, 탈지유, 요구르트 등이며 이들 식이요법과 끼니 때의 음식값으로 매주 $50 넘게 지출됩니다. 현재 제 남편의 수입은 세금 공제 후에 주급 $56입니다. 저희의 가족들은 저를 최대한 도와주고 있으나 이제는 더 이상 생활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추국 56달러로 집세, 전기세, 기름값, 전화료, 자동차 보험료, 남편과 딸의 생명보험료를 지불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협회와 복지재단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의학협회에서 거선 박사의 치료법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서 이 기관들은 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복지재단은 빚의 일부를 지불하도록 응급조치만을 해주었습니다. 저의 이 일을 맡은 담당자들은 의학협회가 거선 박사의 치료법을 승인해야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거선 박사가 저 때문에 2통의 편지를 보냈으나 그들은 더 이상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거선 박사는 진실은 의사인데도 왜 그의 치료법을 받아들이는 데 어려운 문제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미 유럽과 영국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암치료법이라는 그의 책이 이달 내에 나오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거선 박사는 제가 완전히 낫기까지는 이 식이요법을 앞으로 1년 반은 계속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간장이 정상화되고 혈액이 깨끗해지고 몸이 회복되어야 완전히 나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식이요법을 중단하면 종양이 재발하고 그것은 바로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읽어보실 분들 가운데 제게 1년 반 이상 경제적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독지가나 기관을 소개해 주시길 바라며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씀으로써 암 환자만이 아는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어느 한 사람 아니 여러 사람들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선 박사는 인류를 돕는 데에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장차 암에 대한 그의 업적이 인정받기를 바라면서 기도드립니다. 자, 이렇게 편지를 썼네요. 자, 이 편지에 대한 나의 첫 반응은 바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라고 하던 일이나 계속 하려고 했다. 식이요법으로 암을 치료하다니. 그리고 거선 박사가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암의 원인과 함께 치료법을 발견했다면 그의 이름은 인류의 위대한 구세주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지 않은가? 그러나 그 편지의 내용은 진실하였다. 나는 타자기로 그 친 편지를 버릴 수가 없었다. 나도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내가 쏟은 노력은 생각하지도 않고 편집자가 나의 원고를 한쪽으로 몰아내는 모습을 쉽게 그려볼 수 있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서랍의 맨 윗칸에 두고 다른 일을 하기 시작했다. 펜을 꺼내려고 혹은 원고지를 꺼내려고 서랍을 열 때마다 나의 시선은 당사자 기하라는 5글자로 시작한 탄원서에 이끌려 갔다. 그것은 마치 광야에서 울부짖는 목소리와 같았다. 진실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도 하지 않고 서랍 속에다 그 목소리를 가두어두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것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편지를 다시 꺼내었다. 편지를 쓴 사람은 절실히 도움이 필요했다고 믿어졌고 그 여자의 마음속에 깃든 진실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 만일 그 여자가 암을 치료한다는 돌팔이 의사로부터 어떤 효과를 얻었다면 거기에서 배울 것이 많이 있을 것이며 그야말로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 의사를 발굴해 내므로써 사회에 봉사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그 편지를 편집국장실로 가지고 가서 나의 뜻을 설명했다. 그도 조사해 볼 가치가 있으니 해보라고 했다. 때로는 그러리라고 믿었던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 것이다. 내 방으로 돌아와서 성수하기를 들었다. 그리하여 나는 처음에는 상상도 하지 않은 내 인생에서 가장 이상한 이야기에 말려들기 시작했다. 자, 1916년에 이렇게 근무할 때에 이 당시에 박사님, 자, 1909년 생산독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서 회복해 들었을 때 학업을 중단하고 그와 함께 있는 간호사의 성명은 이상인데, 자, 몸도 자기 자신도 이렇게 몸이 안 좋은 어떤 상태가 있었다라는 거죠. 젊은 시절에 이랬던 그분이 이렇게 글을 쓰고, 자, 이 거슨 박사의 내용이 이제 세상으로 밝혀지기 시작하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여기에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마무리합니다.